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빈집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사상보의 6,000원짜리 보리밥 뷔페와 7,000원 하는 한식 뷔페를 소개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보에서는 장학금 전달과 김장김치 나눔을 비롯해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곳 어딜까요? 바로 부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단면이기도 한데요. SK브로드밴드 부산보도국에서는 부산 지역의 빈집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 기획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빈집 실태,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성마을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폐공가라고 적힌 빈집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입니다. 빈집 특성상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집 벽면도 부서져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곳도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사람도 못 날릴 정도면 냄새가 나서 악취, 벤 냄새.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빈집 발생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5년 단위로 조사하는 빈집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부산 전체 빈집 수는 5,069채, 남구가 690채로 가장 많고 부산 진구 687채, 사하구 531채, 해운대구 487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빈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빈집으로 포함할 경우 서구는 지난해 기준 1,218채, 영도구는 지난해 1월 기준 1,150채에 달했습니다. 동구도 지난 9월 기준 빈집이 1,232채로 파악됐습니다. 빈집의 60% 이상이 무허가 건축물인 겁니다. 주민들한테 위험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철거하고 후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보다도 2,000여 곳이나 많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빈집이 생기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산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도를 감안할 때 빈집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빈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장기간 방치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도 우려되지만 개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낡은 주택이 이어져 있는 골목.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곳곳에 칠이 벗겨져 나간 담벼락은 얼마나 오래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빈집은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린 밤 빈집 한 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안은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요렇게 집 하나 있고 요 담벼락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랬거든. 갑자기 우르르 하더만 내려지는데 우리 집에 창문이 곳이 이래 해놨잖아요. 그거 다 무너지고 가스 있잖아요. 여기 도시가스 보일러가 있거든. 그 보일러 다 떨어지고 이제 1층이 바로 덮친 거지. 만약에 있잖아 고시가 없었더라면 바로 유리창을 깨가지고 들어왔지. 그럼 피해가 엄청스럽게 이제 인명피해도 났을 건데. 빈집의 증가는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와 방범, 화재,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수년째 방치돼 있던 빈집이 철거된 자리입니다. 바로 위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길목이지만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년, 5년 되나? 예, 그쯤 되지 싶어요. 빈집이 된 지가. 3층 건물에서 써 있는 데서 이제 자꾸 오래되니까 거의 녹이 쓸어가지고 벽돌이 만 식은 것이 땅으로 계속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좀에 막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게. 빈집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개인 소유의 집을 철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예산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가 많지요. 뭐 방범도 그렇고 뭐시고 사람들이 그 뭐시고 작아지는 견에서는 이제 뭐 이 상가들도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방범 때문에 제일 문제지.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막 이래도 개인 땅을 되면 손은 못 대는 게지. 그래 이제 전부 다 이제 많이 허물어지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이제 그 뭐시고 조치를 취한 거지. 노후된 빈집은 태풍과 집중호우,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반면 빈집이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공간이 된 곳이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 작은 공원을 만들고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시설,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빈집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가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영도구 한 마을. 조선소 직원들이 거주하던 마을이지만 조선 경기 침체로 이들이 떠난 뒤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빈집들이 늘어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빈집들은 2019년부터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망이 좋은 집들은 와인 체험장으로 또 작은 공방이 됐습니다. 완전 철거해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빈집들 리모델링해서 젊은 작가들도 들어오시고 이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오늘도 다른 마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십니다. 도시재생 관계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이제 손님들도 내오시고. 또 빈집이 있던 자리에는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한 해 500-600kg을 수확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방문객들 체험을 마련하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작업 활동도 제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큰 개인적인 이점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오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저희들은 마을 주민분들이 너무 애착을 갖고 하시는 거에 일단 배울 점이 있다는 거를 했고, 그러니까 빈집을 새로 개조해가지고 만든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군데군데 잘 배치를 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서. 빈집으로 몸살을 앓았던 또 다른 마을, 서구 닭밭골입니다. 산복도로 마을 전체에 퍼져 있던 빈집들은 온갖 불결한 환경을 자아냈고 마을을 우범지대로 만들었습니다. 2010년 이곳에 벽화마을이 조성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빈집들이 하나씩 정비됐습니다. 막 깨끗해졌죠. 고양이 악수를 많더라고. 그러고 하나 그거 보니까 고양이가 싹 없어졌더라고. 깨끗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집이 있다가 없으니까.
소방차 진입이 힘든 마을에서 불이 날 경우 주민들이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해 빈집을 허물고 방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은 개조해 작가들에게 활동 공간으로 제공했고 이사 직전 거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회의실도 만들어져 주변 기관에서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빈집들을 철거하거나 정비해 만든 시설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각 시설들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벽화마을이 공원과 연결됐고 마을 센터로 가는 좁고 가파른 골목은 더욱 넓게 새로 뚫렸습니다. 이게 막히는 공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빈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빈집 흘러내고 나니까 그 계단이 소통이 되고 또 그 환경이 변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길은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로도 연결됐고 새로운 관광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빈집들을 철거한 자리에는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도로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두 마을은 모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덕에 주거 환경은 보다 나아졌지만 빈집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꾸려나가야 해 주민들만의 수익 사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이 안고 있는 끝없는 숙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재생을 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빈집 철거 지원비로 25억 원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철거되거나 리모델링한 집은 174동. 2020년 조사된 부산의 빈집 5천여 채의 3% 수준입니다. 시는 철거비로 한 집당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고지대에 위치한 빈집들은 큰 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철거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남구는 구비를 더해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4동 철거 예산을 확보했지만 2동만 철거했습니다. 예산이 더 넘어가게 되면 추가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비용이 생기면 좀 주저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일단 남구는 좀 재개발 그 심리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빈집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오는 2026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빈집 주인이 철거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빈집을 철거해도 토지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룬다는 겁니다. 빈집의 소유자들 보통 고령이나 취약계층이시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 내가 지금도 그냥 비워놓고 있으면 요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내가 왜 일부러 돈을 들여서 철거까지 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느냐. 난 그렇게 하기가 싫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재산세를 조금 경감해주는, 이제 감면해주는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해주십시오. 철거를 하면 재산세를 철거한 다음에 땅에 대해서 재산세 내시게 될 텐데 요거를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신다. 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자체의 재원이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돼야 될 텐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조금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 빈집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무허가 빈집은 제외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한켠에 있는 보리밥집입니다. 깔끔한 식당 내부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반찬들. 보리밥집답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나물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종류만 무려 7가지. 먼저 큰 그릇에 보리밥을 담습니다. 보리밥만 먹기 싫다면 옆에 흰 쌀밥도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비빔 재료를 담습니다. 제일 중요한 참기름과 고추장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큰한 된장국과 구수한 달걀찜이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쌈채소도 있고 시원한 물김치 국물을 곁들이면 배부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한 끼가 6,000원. 후식으로 귤과 숭늉이 있으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게 직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하다 보면 뭐가 남아도 남겠죠. 안 남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재료를 뭐 이렇게 밭에서 갖다 준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부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요즘 없잖아요. 가게를 운영한 지 10년 됐다는 주인장. 손맛뿐만 아니라 손기술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접 그린 수채화들이 가게 안에 전시돼 눈길을 붙잡습니다. 이 가게 착한 가격 업소인데다 매달 한 번씩 동네 홀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니 정말 착한 가게가 맞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일요일은 쉰답니다. 참, 오리백숙과 불고기도 파는데 미리 예약해야 맛볼 수 있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 일단 들어서면 규모에 놀랍니다. 손님들도 많습니다. 1인분 가격은 7,000원. 먼저 계산 후 식판을 집어듭니다. 반찬은 12가지. 식판에 반찬 놓을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수도 있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토스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달걀은 셀프로 원하는 만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기지 말아달라고 주인장은 당부합니다. 음식을 저렴하게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서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음식을 소개하려고 이것저것 빠짐없이 가져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숭늉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게의 음식 재료는 꼭두새벽 가까운 농산물 시장에 다녀와 준비한 거랍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도 바뀐답니다. 식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가능하고 오후 2시가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쉬고 주차장은 30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는데요. 12년째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한 시장 앞 광장.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선뜻 줄서기가 눈치가 보였지만 이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자리에 앉아 온기가 담긴 한 끼를 받아듭니다. 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게 너무 보기도 좋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식사가 전해졌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인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중학생 15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이 전달됐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성실한 학생들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상구에서 마련된 연말 사랑 나눔 행사. 사상구의 한 사찰의 후원으로 시작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는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 나눔을 함으로써 온정을 베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가 이 추운 또 올해는 또 더더욱 또 많이 춥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눠주고 따뜻한 온정을 나눠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와 점심 식사 대접 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10kg 332박스와 라면 332박스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우리네 보통 이웃들. 겨울을 앞두고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연제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교육당국의 통합구역 조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전교생 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 작은 학교는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전교생은 111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8명 남짓입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도시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인 한 반당 28명에 가깝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작은 학교 확장형 통합구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간에 학생 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과대 과밀이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과소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지원청은 학생 수 120명 이하 학교를 작은 학교로, 학생 수 800명 이상 학교를 큰 학교로 보고 모두 12개 학교의 통합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큰 학교 학생에 한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학과 입학 모두 가능합니다. 통학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학교만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타 지역과 비교를 좀 했을 때 이런 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무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지원청은 작은 학교 적정 규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통합구역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인구의 지역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